금욕과 수양을 강조해온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적극 주선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지 않고 좀 더 많은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한 방송의 유명 짝짓기, 커플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게 있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름을 대한불교 조계종이 본떴는데요. 나는 절로. 재밌죠. 템플스테이 계속 화제를 낳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너 솔로야? 나도 솔로야. 그럼 우리 절로 가자.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로라는 이 짝찾기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계속 이제 꽤 오랫동안 좀 진행을 잘 해오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이제 짝짓기 프로그램을 이제 혼합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화도 전등사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열린 행사는 지난달 한 3주쯤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공주의 마곡사 근처에 한국문화연수원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1박 2일로 열렸고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원래 이런 짝짓기 프로그램은 이미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만남 템플스테이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니까 이걸 차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들을 낳았던 모양입니다. 경쟁률도 높았어요. 예, 참가 신청을 무려 250명 가까이 했고요. 이 중에서 대략 한 10%죠. 남녀 15명씩 30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1박 2일 동안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이제 유사하니까 모여서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또 선명상 체험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모닥불 불멍은 뭔가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캠핑 가가지고 불 그냥 켜놓고 보는 건가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일종의 무건 수행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까지 차용을 해서 상당히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배합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근처에 마곡사가 있기 때문에 마곡사도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어떤 반려자를 찾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네. 최근에는요, 유명한 서울 진관사에서도 화제가 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후 SNS에서 큰 화제가 된 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의 현장 모습 하나 보여드리고 참가자들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제 또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좋은 연인이 된다면은 벚꽃 구경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형부랑 언니가 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형부의 적극 추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지 않고 좀 더 많은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사업단이나 템플스테이 하는 절들과 함께 지방 곳곳에서도 만남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은 작년에 조계사, 강화도 전등사 행사 등에서부터 큰 인기를 모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조계사 행사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이제 첫 행사를 열었는데
20명 뽑는데 3,000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경쟁률이 무려 15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전등사에서 20명 모집했는데도 뭐 337명이 지원하는 등 젊은 층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적당히 상대를 만날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뜻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전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 진관사에서 열렸던 행사에서는 참가비가 8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방송 취재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로만 있겠느냐. 네. 복지부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나는 교회로 나는 성당으로 이런 프로그램들도 아마 곧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이제 종교계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반갑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피폐해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템플스테이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상대가 될 만한 좋은 남녀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절의 입장에서도 생활 속에서의 밀착형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거삼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의 한 신부님은 10년이 넘게 혼인 성소 찾기 행사를 개인적으로 해왔다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혼인 성소 찾기가 되게 좀 어렵긴 한데요. 앞서 김윤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성당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천주교는 피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좀 생소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템플스테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네.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미사 지내고 이제 이런 식의 형태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이런 이제 피정 프로그램에 이제 짝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혼용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서 이제 뭐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신부님 강의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크리션도 하고 뭐 와인 파티도 하고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심지어 부산교구 같은 경우는 돌싱들을 위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한다고 하니까 많잖아요. 예, 천주교도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게 신자들 간의 어떤 그런 짝찾기, 반려자들을 찾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보다 훨씬 더 먼저 종교계는 이미 앞서 보신 것처럼 뭐 불교나 교회나 그러니까 개신교나 뭐 천주교 모두 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짝찾기 활동을 해왔고 여기에 이제 정부, 뭐 그다음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중매까지 직접 서고 있어요. 지원도 합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성과도 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일단 뭐 재밌게 붙였는데 방금 전에 나는 절로도 있었습니다만 고고 미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고가 아니네요. 만나고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솔로 모네 선택 이런 것도 띄어쓰기 해야 돼요. 있고. 솔로 모네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는 김해 솔로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김해시에서 뭐 전주 솔로도 있고 뭐 네. 예, 양산 솔로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어떤데 뭐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 단위 또 뭐 방금 전에 보셨던 김해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지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커플로 매칭이 되게 되면 10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상견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을 이제 준다는 무슨 거죠.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 사례들이 이만큼 이제 나온다는 얘기고 또 주목해야 될 곳은 이제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10월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게 되면 비용을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당 5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준대요. 추가. 그래서 만약에 결혼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축하금으로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또 전세 대출금으로 3천만 원 지원해주고 5,200만 원. 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쏠쏠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정부도 발빠르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유보 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아주 그 절차나 얽힌 데가 많아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보다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2026년에 본격 통합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일단은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반기부터 하는데 희망하는 영유아 같은 경우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돌봐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보육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비 영유아 비율도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만큼 이제 교사들을 대체 교사라든가 교사들의 이제 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오늘 하반기까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 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정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해서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그렇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사실은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 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에 일단 관련법 제정하는데 1년을 이제 쓸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원래는 2025년에 했으니까 1년 정도 늦어지긴 했죠. 어쨌든 시행이 된다는 데 크게 의미를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 큰 허들,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게 재원 마련입니다. 일단 지금은 정부가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 교부금 이걸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빼쓰게 되면 거기에 또 공간이 비게 되죠. 그럼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빠진 부분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거나 네.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또 지금 초중고에 쓰고 있는 다른 부분의 예산이 또 줄어들 어떤 우려도 있어서요. 정부가 이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 유보 통합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편리하고 또 공정한 선발, 즉 입학 방식, 그리고 이 가르칠 분들, 통합 교원의 자격, 또 이분들을 어떻게 기르고 대우해 줄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큰 양대 축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냐, 내지는 그 보육 교사들 를 어떻게 양성해서 마련할 것이냐. 우선 입학 방식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치원에서는 처음 학교로라는 곳을 통해서 연 2회 우선 모집 이후에 추첨을 했고요. 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상시 대기 모집해서 점수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통합기관 입학 공론화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자격 양성 체제 개편을 보자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제 각각 전문대학 수준 이상만 되면은 교사로 채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학사학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으로 상향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유아 정교사나 영아 정교사, 유아 정교사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현직에 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기득권을 유지해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대체로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아이들 이게 맡기다 보면은 기존에 8시간처럼 이렇게 뭐 칼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되죠. 출근 이전 또 퇴근 이후에 또 왕복하는 그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 8시간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4시간을 추가로 운영을 해서 보조교사도 또 추가를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 한 명이 돌보아야 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반기 그러니까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범기관을 100곳 정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 네. 이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박사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유아 교사들의 교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하거든요. 정부의 개선책은 뭔가요? 일단은 그 처우를 서로 일원화한다라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좀 보시는 것처럼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현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동일을 한데 처우 개선비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불만 목소리가 월입니다, 월. 그렇습니다.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를 사립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체육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일원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차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지위도 이제 교원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2026년부터 통합 교사가 이제 자격증이 도입이 되거든요. 현재 얘기가 나오는 거는 0살부터 5살까지를 영유아 정교사 요렇게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0살에서 2살까지만 영아 정교사, 그다음에 3살부터 5살까지 유아 정교사 이렇게 이원화한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좀 더 얘기를 좀 듣고 의견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좀 얘기고요. 법 개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 2026년부터 통합 교사 자격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현재 교원들 같은 경우에 자격을 이제 취득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27년부터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신규 통합 교사를 배출하겠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입니다.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되니까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도 최대 월 2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심리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애를 돌봐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최초 그러니까 5시간 단축부까지 이제 100% 보존을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보존해 준 반면에, 이제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최초 10시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모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네요.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동료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맡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보이죠. 예. 이런 경우에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신 해주는 동료에게도 2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등 주당 10시간까지는 이제 전액 지급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출산과 이후의 보육, 교육까지도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키우고 교육할 것이냐, 이 부담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가칭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부의 주요 기능은 인구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처가 필요한 이유는 저출생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 이민 이런 문제도 별도로 특별하게 다뤄야 할 시점이 이미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는 뭐 정말 심각한 상황 이상의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이미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부처가 만들어져서 의미가 있고 힘을 쓰려면 결국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상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이 정부가 얘기한 인구 전략기획부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정책, 예산 배분 조정 이런 걸 좀 맡을 거고, 무엇보다 이제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 이거에 집중을 한다. 지금 정부 부처 내 이제 국무조정실이 있는데, 이 국무조정실 같은 역할을 이 인구 정책, 저출산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인구 전략기획부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가 또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인구 정책기획부, 이 전략기획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액션을 취하는 이제 부처들이 또 필요한데요. 그거는 네. 아동과 노인 문제, 출산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 기존대로 하기로 했고, 일가정 양립은
교육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하기로 해서요. 네. 일단 컨트롤 타워가 있고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이런 부처를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시스템과 이 체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즉각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내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요. 중요하다고 봅니다.